안녕하세요. 백피 조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에 나오는 동기의 종류와 이 동기들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경제적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개중에는 오늘 하루 벌어서 내일을 버티면 되지.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일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또 돈 걱정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하죠. 이런 경제적 목표가 생기게 된 동기가 누구나 있습니다.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서 어떤 사람은 SNS에 플렉스하는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비싼 외제차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안정적인 주거를 형성하기 위해 가족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의 동기로 경제적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동기의 종류들 중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접근 동기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무언가 좋은 것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그와 반대로 회피 동기는 무언가 싫은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동기입니다. 가상의 두 명의 고등학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생 A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A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A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께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며 A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부러운 시선을 즐깁니다. A의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으러 오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A는 또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학습에 힘을 쏟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는 성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B입니다. 고등학생 B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B는 나쁜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놀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B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었을 때 자신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학습에 힘을 쏟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B는 성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두 학생이 유사합니다. A도 B도 모두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내면의 동기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A의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촉진하는 동기고 B의 경우에는 불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동기죠. 이것이 바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와 경제적 목표에 대한 동기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로 구분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돈을 벌고자 하는 접근 동기는 더 나은 주거, 의류, 식사,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한 더 나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겠네요. 세계 여행이나 새로운 문화 경험 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거나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서 문화적 활동이나 예술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취미나 관심사에 돈을 투자하여 개인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는 접근 동기에 부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회피 동기에는 재정적으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있겠죠. 또한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학원비나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큰 병이 생겼을 때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금융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는 회피 동기에 부합하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회피 동기가 9, 접근 동기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데 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가난한 집 특징이라고 검색해보면 수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저 또한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이더군요. 요즘 SNS의 발달로 평균 올려치기가 너무 심해 중산층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인 줄 알고 서민들은 자기가 가난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진짜 가난은 불편함을 넘어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죠. 사족을 좀 보태자면 가난은 제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는 자존감이 낮고 허세를 부렸으며 피해의식도 있었으며 패배감에도 물들어 있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나아졌고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극복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말이죠. 저는 지금도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가끔 큰 소비를 하거나 소비 습관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 때는 가난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다시금 어린 시절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회피 동기가 제가 투자를 하는 힘이 되고 옅어져가는 초심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또 다를 것입니다.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데 접근 동기가 더 크신 분들은 가끔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초심을 잃었을 때 해외여행이나 명품, 외제차 혹은 플렉스하는 영상 등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제적 목표에 대한 동기를 일으켜주는 게 좋겠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동기라는 모닥불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장작을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불이 잘 타는 장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장작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아봐야겠죠. 접근 장작과 회피 장작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각각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접근 동기는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이므로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계속된 성공을 통해 개인의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피 동기는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개인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죠. 일정한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여 개인의 안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각각 특정 상황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더 적합한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경우에 경제적 목표 달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 중에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에게 잘 맞는 장작을 찾아내서 초심을 잃었을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조선생이었습니다.